안녕하세요. 알파제이 보험계례법의 법인의 정영주 보험계례사입니다. 오늘은 게인 앤 로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문제 한 두세 문제 풀고 재정 검증하고 세제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SX 플러스 T, 베타 R 플러스 T, X 플러스 T 시점에 평균 임금에 R 플러스 T 근용분석했을 때 지급률을 곱해서 퇴직금이 구성이 되고, 이 퇴직금 구성을 하면은 우리는 적립금에 대한 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형과 있고 지출형과를 해서 부담금을 산정해요. 부담금을 산정하는데 방법이 이제 여기에 재정 방식이 들어가면은 EAN, ILP, PUC, Aggregate Fill 방식이 있는데, 이 EAN, ILP, PUC는 납입 기간에 대한 구분으로 해서 인별로 산정한 거고, Aggregate Fill 방식은 회사 전체적으로 해서 지출연가 살짝 달리해서 산출한 거예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출연가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급여로 지급하는, 급여가 임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 임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 금액으로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EAN, ILP는 정년퇴직하면 매월 SR 1%를 종신토로 지급한다. 또는 정년퇴직하면 매월 200원을, 매월 초에 200원을 종신토로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근데 PUC는 실무를 다루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도퇴직, 사망퇴직이 있어가지고 그 중도급부가 있는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EAN, ILP는 요 형태다. 그래서 EAN, ILP를 보면은 지출연가는 요거. 만약 임금 기준으로 SY 곱하기 1% 곱하기 12 곱하기 Y 빼기 2 D분의 DY AW.Y12 이세 시점을 현재가치 요 금액이 지출연가로 들어가요. 그럼 수입연가는 이제 납입이 어떻게 되냐? 납입 기간이 EA에는 입사부터 납입. E자 붙었잖아, 엔트리. 입사부터. ILP는 이거는 제도 도입 연령부터 납입을 하니까는 이 용어를 좀 바꿨으면 난 마음에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트리 에이지 노멀 가입 연령 방식, 이건 제도 도입 연령 방식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참 이해가 쉬울 텐데 왜 ILP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인디비듀얼 레벨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또 프리미엄이 들어갔어. 보험도 아닌데. 그래서 ILP는 내 개인적으로는 요건 가입 연령 방식이니까 요쪽은 제도 도입 연령 방식. 제도 도입이 인셉션인가? 그러면은 뭐 여하튼 그렇게 써서, 그래서 여기는 A부터 Y까지 나열해요. PUC는 X부터 Y까지 나열하고. 그러니까 NC를 산정하면은 S에 AW Y 빼기 2. 여기 ILP는 A. PUC는 T년 거치 QX. AL의 과거법을 쓰면 S에 SW X 빼기 2. X가 L세까지니까 과거법. 요거는 E는 A로 바꿔서 SW A X 빼기 A. 여기 NC X 빼기 2. 이렇게 가고. 요 부분 여기서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지출연가 기준으로 보면은 Y세 급여가 요거 D2를 빼면 Y세 급여죠. D2를 빼면 여기서 요 D2를 빼면 SY 곱하기 1% 곱하기 12 곱하기 Y 빼기 2 곱하기 DY 곱하기 AW Y12가 Y세 급여라고요. 이거를 이제 X세 시점으로, 2세 시점으로 안 해요. X세 시점으로 현재 가치한 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DX로 바뀌겠죠, 요게. DX로 바뀌어서 X세 시점으로 평가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 금액을 쌓아야 되니까는 총 쌓아야 될 금액이. 쌓아야 될 게 이 금액인데 여기서 현재 채무로 가져가야 될 게 AL. 거기 중에 돈 납입해서 사회 적립한 게 F. 그러면은 요만큼에서 지금 이만큼만 적립됐으니까 요만큼 미적립된 거잖아. 이 미적립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게 애그리게이트. 그리고 이 X의 현가의 금액 중에서 AL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거. 요거는 미래 근무분에 대한 급여현가죠. 미래 근무분의 급여현가, 이거는. 요것을 대상으로 한 게 필 방식이에요. 필 방식.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급여가 탈퇴 기준으로 요 기수를 이제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급여가 임금 기준이냐 금액 기준이냐, 탈퇴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요. 급여가 임금 기준이다. 그럼 이 S가 살아있어요. S가 살아있고, 급여가 금액 기준이다. 그럼 이 S가 없어져, 위에. S가 없어져. 그 다음에 탈퇴 유무에 따라 탈퇴가 있다 그러면 X가 살아요. 여기 E, A, X가 살고, 탈퇴가 없다 그러면 요 X가 없어져. 그래서 연금평가가 돼요. 그래서 요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SX하고 여기 이제 SE하고 1플러스 비율을 이제 납입효과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임금 기준이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임금 기준이 아니다 그러면 금액 기준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일러버리면 돼. 근데 여러분은 산출식을 유도할 때 하나만 외우시면 그냥 S가 있는 걸로 해가지고 탈퇴 있는 걸로
그걸 유도해 놓고 급여가 금액 기준이다 그러면 이 S를 없애면 되고 그냥 탈퇴가 없다 그러면 요게 X를 없애면 돼. 그래서 그걸로 찾아가시면 돼. 그래서 무조건 유도는 임금 기준에 탈퇴가 있는 걸로 유도를 하시고 실제 문제 얘가 그러니까 급여가 금액 기준인지 임금 기준인지 금액 기준인지 임금 기준에 따라가지고 S를 살릴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탈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S를 살릴 거냐 아니 X를 살릴 거냐 말 거냐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우리 EAM 방식으로 지금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EAM 방식으로 설명하면은 지출연가는 SY 곱하기 1% 곱하기 12 곱하기 Y 빼기 D분의 DA분의 AW도 Y12 2세 시점의 현재 가치죠. 2세 시점 2세 시점에 현가를 했고 그리고 지출연가를 수입연가를 보면 U라는 어떤 단일 U에다가 요걸 빼고 SE 곱하기 D, SE 플러스 1은 DE 플러스 1을 납입하고 SY 마이너스 DY 마이너스 1을 납입해요. 근데 이제 수직선 안 그렸어요. 여러분도 수직선 그려놓고 연습할 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누가 가지고 D2세 시점 평가에서 D2가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1 플러스 BU의 2승을 곱하면은 2승을 곱하면은 요걸 1 플러스 BU의 SE를 다 뺄게요. 그럼 1 플러스 BU의 D2가 되고 여기는 1 플러스 B의 2 플러스 1의 D 요 SE 플러스 1이 SE의 1 플러스 BU니까 여기 두 개 곱하면 2 플러스 1승이 되죠. 얘는 SY는 SE의 1 플러스 BU의 Y 빼기 1 빼기 2가 되죠. 그래가지고 요게 이렇게 곱해지면은 1 플러스 B의 Y 마이너스 D 마이너스 얘는 1 플러스 B의 D. 그래서 이게 결론은 SD, 이게 SD이고 요게 SDE 플러스 1, SD Y 마이너스 1. 요게 SDE가 되니까 U 곱하기 S 곱하기 SD의 SNE 마이너스 SNY라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NCX가 U의 SE니까는 NCE가 NCX는 U의 SX가 되죠. 네. 자, 이제 여기서 임금 기준이 금액 기준이라고 치면은 내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 SX와 1 플러스 BU는 금액 기준 1로 바뀐다 그랬죠. 요게 1로 바뀌는 거야, 이게 1로. 1. 그러니까는 NCE 이꼬르 NCX 이꼬르 U가 돼버리죠.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하면은 NCT 이꼬르 NCE가 되는 거예요. 금액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지 마시고, 이 SE가 언제 1로 바뀌는 거냐, 여기가 얘가 다 1로 바뀌는 거야. 1111. 그 11. 요 식에서, 수입평가 쪽에서. 그 다음에 금액 기준으로 가면은 금액 기준이라 ANX는 과거법으로 치면은 NCX가 여기가 X고 X-1이고 2라고 치면 지금 EAN 기준에 만약에 ILP다 그러면 2가 여기 A로 다 바뀌는 거예요. A ILP인 경우에는 그 2가 여기 NCX가 있으면 NCX로 기준하는 건 U의 SX 값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때는 과거법으로 장례법으로 치면 NCX에 SDX에 과거법에서 SDX, SNE-SNX로 이 급여가 있는 기술을 써야 돼요. 왜냐면 NCX가 이미 U의 SX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NCE는 U의 SE잖아요. 그 SX를 SD로 변환시켜야 되니까는 1 플러스 BU의 X 빼기 2승분의 1로 여기다 곱해줘야 이게 U의 SE가 되잖아요. 그래서 S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근데 NCX를 안 주고 각 시점에 NCE와 NCE 플러스 1을 줬다. 그러면 NCE는 누가 납입했어요? DE가 납입했잖아. NCE 플러스 1은 DE 플러스 1이 납입했고. 그러니까 그때는 NCT의 DX분의 DT라는 S가 안 붙은 기술을 쓴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장에서 NCX 줬는데 여기 DX분의 NE-NS 쓰시면 틀려요. 여기 왜냐면 SE는 SX에서 1 플러스 BU X-2분의 1을 곱해줘야 SE가 되거든. 그러니까 변환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돼. 이것처럼 변환시키는 작업. 장례법은 미래 지급할 연가, 그러니까 현재 가치니까 DX분의 DY, DE분의 DY가 아니라 DX분의 DY에서 빼기 NCX에 SDX인데 여기 SNX부터 SNR까지. 이건 장례법, 이건 과거법.
요게 과거 장래법, 아니 요게 과거법, 요게 장래법. 근데 애그리게이트 방식은 요 회사 전체로 산정하는 거예요. 회사 전체로. 그럼 퓨처 베너핏도 회사 전체적으로 산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인별로 XK 시점으로 다 현재 가치 하고 거기서 자산을 빼준 거. 그게 우측 지출평가. 근데 수입평가는 요거를 쏙 빼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본 식이지. 요거 U 곱하기 S, SD, SN-S 하는데 회사 전체니까는 K는 1부터 N번까지 있고 다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나온다. 근데 우리는 요 형태를 취하고 싶어. 요 형태를. 급액. 그래서 여기에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SKX를 더하고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SKX를 하면은 이제 요게 우리가 아는 TUC가 되죠. TUC가 아니라 TNC로 해서 요 값을 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회사 전체 값으로 쓰고 요렇게 또 나누진 않아요. 근데 만약 이 값을 알고 있으면은 요 값을 알고 있고 요 값을 알고 있으니까 1년 후 금액하면 여기다 베이스업 임금 상승 가정 탁 때리면은 어느 정도 부담금이 돼야 될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같은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여기에 분자에 곱하니까 분모에도 곱해서 그래서 요 형태가 나요. 그래서 이 형태하고 조금 다른 형태가 된다. 애그리게이터가 필 방식은. 그래서 이 좌측은 필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우측이 F를 빼는 게 아니라 AL로 이제 바뀌어요. 근데 AL은 F 더하기 UAL. F와 UAL 합쳐서 AL이니까 Unfunded Actual Liability라서 얘는 미적립됐으니까 AL은 그 AL을 뺀다. 필 방식에서는. 그리고 산정할 때 이 퓨처 베너핏을 AL을 산정할 때 얘를 산정해야 되잖아. 얘를 산정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입사부터 산정하는 게 있고 하나는 현재 연령부터 산정하는 게 있어요. 네. 입사부터 산정은 무슨 방식 써야 돼? EAN. 현재부터 산정하면 PUC. 그래서 필 방식은 필의 EAN 방식이 있고 필의 Attained Age Normal이라고 해서 PUC 방식. 이것도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어. 그냥 PUC 방식 하면 쉬울 텐데. 그러니까 영어를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보면은 좀 사족들이 있는 것 같아. 이것도. 그냥 이거 빼버리고 이 PUC 방식. 그냥 ILP가 아니라 제도 도입 연령 방식 하면은 학생들이 전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ILP라고 주고 제도 도입부터 A로 바꾸는 거. 뭔가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또 똑같거든. 시점만 달라져. 이것도.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고 이제 GL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인 로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게인 로스는 우리가 이제 0시점, 1시점을 할게요. 1인으로 할 때는 X가 X 플러스 1인데 회사 전체적으로 하니까 누구는 X가 30세 있고 누구는 40세 있고 누구는 50세 있으니까는 X를 넣기가 그러니까 0시점과 1시점을 한다면 0시점에 우리가 AL 제로를 평가할 거예요. 그다음 NC 제로를 산정할 거예요. NC 제로. 이 NC 제로가 요 기초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준표준원가 방식이라고 해요. 표준원가 방식은, 그리고 회계 쪽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준표준원가 방식이 뭐냐면은, 표준원가 방식은 기초에 1년치 비용을 산정을 해요. 1년치 비용을 산정해 놓고, 만약 1년치 비용이 1200이다 그러면 매월 100원씩 인식하고, 그 기말에 가면 그 실제값 차이 날 거잖아요. 그 차이 나는 값을 매출원가로 조정하든가 재고자산을 조정하든가 조정을 해요. 그 조정하는 작업을 거친다. 그 차이 나는 값이 있거든요. 그걸 원가 차이라고, 원가 차이. 근데 우리는 계리적으로 산정했으니까 기말 가면 딱 맞아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지. 맞아 떨어지면 신이지. 신이 될 수가 없거든,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차이가 난다고. 그 차이가 개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표준원가 방식에서의 얘는, 표준원가 방식에서는 요 차이가 원가 차이라고 해가지고 매출 원가라든가 재고자산을 그런 쪽에 조정을 하는데, 우리 연금술에서는 그 차이를 개인은 로스라고 인식해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보내든가, 퇴직급여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서 자본 조정으로 가고, 장기급여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안 가고 단기 손익으로 가요. 단기 손익으로. 그럼 그걸 보면은 AL 재료가 있었는데 우리는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AL 제로가 1년 지나면 이자가 풀 거라고. 그래서 AL 제로 곱하기 1 플러스 I라는 금액으로 쌓일 거예요. 요만큼. 그리고 NC 제로라는 거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NC 제로가 1년 지나면 NC 제로 곱하기 1 플러스 I가 돼가지고 얘도 증가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여기 베너핏이 발생할 거야. 베너핏이. 이제 여기 중간에 여기 중간에 C도 나입되지만 여기에 베너핏도 발생할 거야. 퇴직금 발생할 거야. 그러면은 이 퇴직금에 대해서 AL 제로가 1년치 왔으니까는 IB는 빠질 거잖아요. 그 지급에 빠질 거니까 그만큼 이자까지 가면서 빼줘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빼면은 실질적으로 형성된 게 요거까지 빼면은 원래는 원래 요만큼 빼면은 한 요만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이만큼 됐다고 합시다. 요거까지 다 뺐을 때 이만큼 됐다고 하면은 이걸 여기다 넣지 말고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가 AL 제로 곱하기 1 플러스 I NC 제로 곱하기 1 NC 제로 곱하기 1 플러스 I 고 요만큼이 I 벤으로 빠졌다고 치면은 요만큼이 GL 요만큼이 지금 I 벤으로 빠진 거예요. 요만큼이 I 벤으로 빠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요만큼이 GL이 되는 거예요. 걔로서 실제 AL 평가는 이만큼인데 요만큼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는 요 차이나는 요게 개인의 로스라고. 여기 이제 내가 가로를 안 붙인 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클 수도 있으니까는 지금 그림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자산 쪽도 똑같아요. 자산 쪽도 보면은 F0라는 금액인데 F0가 1년 지나면 1 플러스 I가 될 거잖아요. 그쵸? F0 곱하기 1 플러스 I로 금액이 요만큼 될 거고, 그 다음에 C라는 부담금을 합하면 이자가 붙어가지고, I로 이자가 붙어가지고 요만큼 됐고, 그러면 원래 요만큼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베너핏이 지급이 된다고 치면은, C가 이렇게 있고, 여기 I벤이 요만큼 있다고 치면은, 지금 원래 요만큼 돼야 되는데 지금 요만큼이 빠졌으니까 원래 개인으로서 차이 나는 요만큼. 그게 실제에서 이 F1과 요 금액의 차이. 그러니까 요거가 보면은 이만큼을 뭐라고 부르냐? 이만큼을 expectation F1. 여기서 요만큼을 expectation AL1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학생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이 숫자를 구하는데 이게 이제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부호를 놓고 이제 계산했어. 근데 마이너스 20이 나왔어. 이게 이익 20이야, 손실 20이야. 를 헷갈려 한다고요. 이거를 개념을 딱 알고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이게 시험 장하면 헷갈리거든.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찾는 방법.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급할 돈을 예상한 게 100원을, 그래서 100원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 1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급하려고 예상은. 근데 실제 90원을 지급했어. 그럼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10원 적게 지급했죠. 그럼 이제 이걸 이익이야? 손실이야? 이제 손익으로 한번 얘기해서 손익으로. 그럼 요건 이익 10원이겠네. 그쵸? 근데 내가 100원 지급하려고 했는데 105원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그럼 이건 뭐라고 얘기해? 손실 5. 자, 이제 이거 표기를 해야 돼, 표기를. 플러스로 할 거냐, 마이너스로 할 거냐. 왜냐면 시험 문제 풀 때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나올 거거든. 요렇게 풀면은, 이익 10원이 나온 사람 표기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플러스 10으로 할 거야, 마이너스 10으로 할 거야? 그럼 손실은 5원인 거는
플러스 5원으로 표기할 거야? 마이너스 5원으로 표기할 거야? 플러스. 손실을 5를 플러스로 표시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이걸 또 플러스로 표시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 있다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근데 자산은 요거는 좀 다른데 자산은 똑같을 거야. 이거 손익으로 표시하면 뭐라고 얘기해, 이거? 이거 예정 150원인데 170원 됐어, 내가. 아니, 자산. 이익 20. 이거는. 손실 5. 그럼 이거 표기는 어떻게 할까, 표기는. 자산 쪽은. 이익이니까 플러스 20이라고 하겠죠. 이건 마이너스 5. 자산 쪽은 확실해. 부채 쪽이 애매한 거야, 부채 쪽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기하냐. GL은 expectation UAL에서 actual UAL을 이제 actual이라고 안 쓸 거예요. 원래 그냥 이게 actual이니까. expectation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expectation UAL은 이게 UAL이니까 UAL은 expectation A에서 expectation F를 빼겠네. expectation AL1에서 expectation F1을 빼고 actual은 AL1에서 F1을 빼겠네. 그럼 이걸 쓰면은 expectation AL1을 AL1으로 묶으면은 AL1이고 빼기 expectation 이제 더하기 F1 빼기 expectation F1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봐봐요. 실제에서 예정을 뺐죠. 지금 요 숫자 나온 거 실제에서 예정을 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방식 실제에서 예정을 뺀 거야. 실제에서 예정을 뺀 거라고. 이 손익 표기할 때 여기서 실제에서 예정을 뺀 거라고, 예정. 그래서 이렇게 표기했다고. 자, 근데 얘는 예정에서 실제를 뺐어. 그러니까 예정에서 실제를 뺐으니까 100 빼기 90 하면은 10원이 이익이다로 표현이 되죠. 플러스로 표기가 됐다고. 손실은 마이너스로 표기가 됐다고. 이게 예정에서 실제를 뺀 거. 요렇게 풀면은 이익은 플러스 손실은 마이너스가 돼. 얘도 이익은 플러스 손실은 마이너스. 얘하고 부호가 같아. 무조건 이익은 플러스 손실은 마이너스. 근데 실제에서 예정을 뺄 수도 있거든. 이게 KIFRS야. 이게 개인의 로스고. KIFRS는 실제에서 예정을 빼니까 90 빼기 100이니까 마이너스로 표기돼, 이익이. 그 다음에 손실은 105에서 100을 뺐으니까 플러스로 표기돼. 여기가 달라, 여기가. 그러니까는 개인의 로스는 이렇고, KIFRS에서는 우리 보고서 만들 때는 AL1 빼기 expectation AL1 더하기 F1 빼기 expectation F1 이렇게 써. 그래서 얘하고 얘가 바뀌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풀 때는 요렇게 풀고 KIFRS 풀 때 요렇게 푸는데 KIFRS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기초 DBO에서 단기 근무 원가 1년 근무분, 그 다음에 이자 원가, 이자 증가분, 그 다음에 지급액, 그 다음에 전입 등의 합병액, 전입액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정산손익, 그 다음에 과거 원가, 과거 근무 원가, 그리고 환율 변동 효과. 여러분들은 개인의 로스도 봐야 되지만 KIFRS도 봐야 돼요. 왜 시험 문제 KIFRS가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환율 변동 효과, 그 다음에 재측정 손익이라고 붙여 여기는. 그 다음에 기말 DBO. 그러면은 요렇게 다 더한 게 얘하고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더한 게 여기까지가 더한 게 expectation AL1이고 얘가 AL1이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니까는 그래서 기말디뷰 실제에서 expectation AL을 빼니까 90에서 100 빼니까 마이너스 10이 여기 찍히는 거죠. 이 두 개가 다르다고. 그리고 자산 쪽은 기초 자산에서 기대 수익 있고 부담금 있고 지급액 있고 전입액 있고 환율 변동 효과 있고 그 다음에 재측정 여기는 익손으로 바뀌어요. 익손으로. 그 다음에 기말 자산이 있고 기말 자산 여기가 익손으로 되고 여기는 손익으로 되고 그래서 요렇게가 expectation F1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말자산에서 예적을 뺐으니까 이게 F1. 그러니까 F1 기말자산에서 expectation F1. 그러니까 이 두 식은 똑같다고. 여기가 달라진다고 여기가. 그래서 이거 푸실 때 이쪽으로 다 하고 싶다. 그 A로 빼기 expectation A로 써버려. 그러니까 GLG 식으로 풀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기 쉬운 방식으로 풀려고. 대신에 값은 똑같이 나와야 돼. 이렇게 풀면은 여기는 플러스 10으로 나오고 K 알파에서 여기 마이너스 10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뭐 헷갈리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 K 알파레스로 가르쳐주면 여기 마이너스가 손실이고 이거 플러스가 이익인데 여기 가면은 플러스가 이익이고 마이너스 손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없으면은 공부는 다 했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K 알파는 A론에서 expect에서 A론을 빼고 GL은 expected A론에서 실제 A론을 뺀다. 그리고 UAL1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거 다 구해서 각각의 거기서 부채 쪽 얼마냐 자산 쪽 얼마나 물어볼 거거든. 총 손익도 물어보지만 그는 아싸 이렇게 쓰지 말고 UAL을 구하려고 이거 할 거 없이 그냥 그걸 갖다 그냥 이렇게 해서 각각의 AL은 AL대로 F는 F대로 해서 구하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됐고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AL제라고 NC제로는 구하라고 줄 거예요. 아니면 값을 주든가. 그 다음에 AL1은 무조건 구해야 되고, 이것도 값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 로스 문제를 내면은, 일단 재정 방식은 AL제로, NC제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방식 다 끝났어. 그래서 이 친구가 구할 수 있나? 그 다음 개인 로스를 물어보면 이 친구가 계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개인의 로스 문제가 다 포괄하고 있다. 그 안에 이 개념까지 다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가 차이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KFR에서 문제를 내면 뭘 문제를 냈냐면은 요거를 찾는 문제도 되지만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값이 얼마냐 또 물어봐요. 손익계산서. 근데 내가 얘기한 게 이 기초 DBO가 원래 부채를 지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에 의한 변동은 BS. 원래 찍어줬으니까 자체 변동이 아닌 건 IS. 그래서 따져보면은 단기 근무원가는 얘에다가 더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IS로 가겠지. 근데 이자 원가도 이거에다 더해주는 거잖아, 지금. 이자가 여기 발생했잖아. 원래 여기서 이제 변동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IS. 그 다음 지급액은 원래 얘 돈이 빠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거 변했잖아, 지거. 그러니까 얘는 BS. 그 다음에 전입액은 어제 설명한 것처럼 A사에 있다가 B사로 요 시점에 왔어요. 그럼 이 시점에 퇴직금이 있겠네. 그쵸? 이 시점에 퇴직금이 있잖아요. 베너핏이. 네. 이 퇴직금을 퇴직자한테 지급하면은 그건 욜로 들어갔겠네. 그리고 그 차이는 재측으로 가겠네. 근데 퇴직자에 지급 안 하고 회사에 지급했어. 회사에 지급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 사람이 퇴직하면 요 돈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럼 입사일이 여기에요.
여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가는 전에 여기서가 사업연도 말이고 여기가 사업연도 말이고 전입은 여기서 왔어. 그러면 입사를 지금 이쪽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보면 이 시점이 거의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초 DB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평가를 안 했을 텐데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니까 전입액은 여기 포함된 금액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전입이나 합병은 BS. 근데 정산손익은 이걸 주고 털었거든. 털었다는 얘기는 재측정이 아니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IS. 그 다음에 과거 업무원가는 어떤 거냐면은 이 전년도 24년 12월 31일에 평가할 때는 그 월임금에 100원을 주급하기로 했어요. 종신토록. 그 100원을 평가해서 AL이 급여고 AL이 1,000원이 나왔어. 근데 이 연중앙에 25년 12월 31일 평가하는데 연중앙에 제도를 바꿨어. 급여를 150원으로. 그러면 이걸 바꾸기 전에 100원이라고 봐. 그러면 이게 1,100원이었는데 150원으로 바꾸니까 얼마 되겠어? 한 1,600 나왔겠지. 150원으로 급여를 바꿨으니까. 원래 100원으로 평가하면 1,100원인데 150원으로 급여를 바꿨을 때 1,600원 나왔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 늘어나는 500원이 원래 여기에서 다 쌓아져야 되는 금액인데 안 쌓았잖아요. 쌓았다라는 얘기는 비용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야. 이 1,000원이 이미 비용에 IS에 다 들어가 있어. 왜냐면 단기근무가 늘어나는 거 IS로 넣었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게 쌓인다고. 그러니까 IS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500원 여기 늘어난 요 500원은 원래 1,100원이 됐는데 1,600원 됐으니까 500원 늘어나는 이 금액은 IS에 안 쌓여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기초 DB에 포함이 안 된 거니까 IS로. 기초 DB에 포함이 안 됐잖아, 이 500원이. 포함이 돼 있으면 BS로 가겠는데. 근데 여기에 이 100원은 포함이 돼 있지. 뭘로? 단기근무원가로. 그건 여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1,100원일 때 1,100원은 이거는 상관 쓸 게 없다고. 그러니까 1,500원 원래 150에서 100 변동된 요 금액만 과거근무원가로. 환율 변동 효과도 요것도 IS로. 환율 변동 효과는 문제 별로 안 낼 거야. 그거는 환율 변동 효과 개념은 여기에 1,000불이 있었고 여기도 같이 1,000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외할 때. 근데 이때 환율이 1,000원이었거든? 근데 여기에서도 1,000원이면은 행복하게 100만 원 돼가지고 증가된 게 없잖아. 근데 환율이 여기서 1,100원으로 딱 띄었네? 그럼 이거 어떻게 110만 원이 되겠네. 늘었잖아. 이건 똑같은데. 예를 들면은? 그럼 10만 원 늘었잖아, 10만 원이. 그럼 얘가 지금 얘의 변동이에요? 아니잖아. 기초 DB의 변동이 아니잖아. 다른 요인의 변동이니까 환율 변동, 그래서 IS로 간다. 그럼 요거 다 더한 거에서 이걸 빼면 재측정이 나오고, 재측정은 이건 기타 포괄로 가고, 기타 포괄이라고 해서 BS로 가, BS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해서 BS로 가든가, 장기는 단기 손익으로 가, 단기 손익. 단기 손익으로 해서 IS로 간다고, IS. 장기급여는. 그러니까 장기급여는 얘가 발생되면 IS로 보내야 돼. 그러면 IS가 그러니까 단기근무가 이자원가, 정산손익, 과금가, 환율 변동가. 그럼 이제 다시 지급액하고 전입액만 빼면 다 IS네. 지급액 얘 있었고, 전입액 얘 있었고. 두 개만 거꾸로 기억하라고. 이게 항목이 많으니까 지급액, 전입액 빼고는 다 IS 다 생각하면 돼.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여기서 더 벗어날 수가 없어. 학생들 수준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기대 수익은 이 기초자산의 변동 아니잖아. 원래 있던 거. 플러스 해야 되는 금액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IS. 그 다음에 이 부담금은 기초자산에 더해지는 거잖아. 원래 여기서 납입해야 되는데 여기서 납입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기초자산에 더해지니까 얘는 BS. 그래서 지급액은 당연히 여기 똑같이 BS. 전입액도 BS. 환율 변동효과 IS. 재직정 손익은 이거 똑같아. 요거. 퇴직급여는 기타 포괄, 장기급여는 단기손익. 그러면은 IS에 들어갈 금액은 얘밖에 없네요. 여기 자산 쪽에 하나는 지급액 전액이 똑같은데 부담금이 있네. 부담금 빼고. 자산은
반대로 얘로 해도 될 거야. 여하튼 똑같이 보면 지급액 전입액은 BS로 간다. 그 다음 부담금하고 나머지는 IS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 구하라고 IS 값이 얼마냐 물어봐요. IS 값이 얼마냐. 특히 요거 문제 낼 거야. 요거나 요거 포함시켜가지고. 그래서 일단 연습 문제는 요 방식으로 풀어줄 거고 요 방식으로 풀어줄 거야. 그 다음에 모텔리티 게인이 있어요. 모텔리티 게인은 이 방식으로 구할 수가 없어. 모텔리티 게인으로서는 우리 사망자가 발생하면은 탈퇴자의 AL에서 지급액을 뺄 거잖아. 요게 이익일 거 아니야. 손익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급하려고 100원 가지고 썼는데 실제 90원을 지급했어. 그럼 10원 덜 지급한 거잖아. 좋잖아. 그러니까 이익. 근데 여기는 요 식으로 표현하니까 플러스가 이익. 그러니까 여기 개인을 놓으세요. 플러스가 개인, 마이너스가 손실이야.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었지. 위험보험료로. 그러니까는 저기 총 재직자 기준으로 QX의 AL 빼기 베너핏. 여기 위험보험료라고. 어제씩 설명했던 거. 우리 순보험료 분해하면은 P는 VQX 1 빼기 T 플러스 1 V 빼기, 더하기 V T 플러스 1 V 빼기 TV 있잖아요. 요게 저쪽 보면 여기 위험보험료잖아. 여기 위험보험료에서 이 T 플러스 1 V가 이게 AL이고, 이 L이 1이 베너핏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 Q가 요거 있잖아, Q. 단지 할인만 안 되면, 왜냐면 기말급이거든, 이거. 기말급이니까는 할인이 안 돼 있으니, 요 부분만 빠지면 똑같다고. 마이너스 1로 들어가면 똑같잖아. 바뀌는 거. 근데 익손 표시가 달라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앞에 오고. 그래서 이게 위험보험료니까 위험보험료도 차감해줘야지. 실제 퇴직자에서 주려고 쌓아놨던 돈 빼줘야지. 이 위험보험료 개념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T 플러스 1 V는 뭐예요? 자기가 사망했을 때 받으려고 적립된 돈이잖아. 그러니까 사망보험은 지금 1원이에요. 그러니까 T 플러스 1 V라는 게 만약에 0.7원이다가 0.7원 받아갔잖아. 그럼 0.3원이 모자라잖아. 요게 0.3원이에요, 0.3원. 0.3원을 누가 내냐면은 QX라는 가입자들이 QX를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라고. 그거를 지급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그러니까 요게 모아놓은 돈이니까 모아놓은 돈 이거라고. 모아놓은 돈, QX에 따라서 모아놓은 돈. 거기에 이제 실제 지급한 돈을 차감하고 적립된 거 있으니까는. 그래서 모텔리티 게인은 요렇게 풀어야 돼. 요렇게. 모텔리티 게인은. 그래서 이렇게,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모탈리티 게인하고 뭐 가정 변경하고 할인율 변경하고 그렇게 낼 수가 없어. 시험 문제는. 왜냐, 그런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만 낼까, 하나만. 모탈리티 게인든 뭐든. 하나만 내면 요렇게 풀어도 되고 그냥 요렇게 풀어도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좋지.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검수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한 명이나 두 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 한 10명 이렇게 줬대. 10명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 이거를. 이렇게, 10명을 다 이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 10명 거 다 구하고, 이거 실제 지급액하고 10명 거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는 시험 문제 그렇게 낼 수가 없다고. 한 명 내서 얘가 이 개념을 알고 있나, 그걸 묻는 거니까. 한 명이나 두 명, 많아봐야. 2명 정도 이거 푸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 근데 10명 이렇게 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는 시험 문제 그렇게 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한두 명일 때는 이렇게도 풀 수 있다. 근데 회사 전체적으로 값을 준 경우에는 이 Q를 못 구할 거야. 인별로도 이걸 못 구할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쓰기가 어렵다. 그때는 이걸로 그냥 이렇게 풀고 끝내야 된다. 그 얘가 그냥 이거. 재측정 익손. 이 값이 한 명이면은 재측정 익손이라고. 혹시 질문?